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보복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밤 9시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한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힙니다. 같은 시각 역산의 여자 화장실에서는 흉기에 찔린 채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는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죠.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약 2시간 30분 후 수술 중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를 온통 도배했던 신당역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1991년생 전주환이죠. 이 사건은 신당역 지하철 살인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신당역 영무원 살인사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의 입사 동기이자 영무원이었던 피해자 여성을 스토킹했으며 살인을 범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던 전주환과 피해자 A씨는 입사 동기였습니다. 둘은 입사 후 같은 역에서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입사 동기로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게 되었죠. 전주환은 피해자 A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 후 일방적으로 A씨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전주환에게 마음이 없었던 A씨는 전주환을 피하기 시작했고 2년 동안 전주환은 350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인을 만나달라고 연락하던 것이 점점 집요해졌고 이는 곧 스토킹으로 변해버렸죠. 결국 전주환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전주환은 점점 이성을 잃게 되었고 A씨에게 만나달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A씨는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전주환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와중 피해자는 전주환이 한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였고 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촬영물에는 피해자 본인이 찍혀 있었고 전주환이 이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이죠. 피해자는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고 2021년 10월 7일 전주환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다음 날인 10월 8일 경찰은 전주환을 긴급 체포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을 곧바로 직위해제하였죠. 이후 경찰과 검찰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합니다. 그러나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으며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칠 거냐며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과 함께 말이죠. 실제로 피해자 지인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주환의 협박으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고소를 하지 못했으나 2022년 1월 27일 드디어 스토킹 혐의로 피해자는 전주환을 고발합니다. 그 후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약속하였죠. 이런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평범한 얼굴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강한 친구에게는 약하고 약한 친구들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였으며 욱하는 성질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철이 든 것인지 대학 생활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았고 별다른 갈등도 없었다고 하죠. 이웃 주민들에게도 평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전주환은 이미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전주환은 2018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죠. 피해자에게 고발당한 후 직위 해제된 이후에는 그는 우울증에 빠져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술에 찌들어 산 것이죠. 검찰은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으며 물론 재판부에는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친다며 반성문까지 제출했으나 사실 그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주환은 당연히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원망만 커져갔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선고 공판이 점점 다가오자 그는 결국
피해자를 살인할 계획을 세웁니다. 2022년 8월 18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증산역을 방문해 휴가 중인 다른 역의 직원이라며 역산의 단말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2022년 9월 3일 이번에는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한 번 더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근무 일정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한 것일까요? 그 후 선고 공판이 있기 하루 전인 2022년 9월 14일 오전에 전주하는 증산역과 구산역 모두를 방문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전주하는 신당역에 도착하여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죠. 그리고 피해자는 여느 때와 똑같이 시설 점검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전주하는 곧바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살해하죠. 의식이 남아있던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 내 비상벨을 눌렀고 1분 만에 사회복무요원이 뛰어왔으며 그 후 역사 직원 2명과 시민 1명이 합세하여 현장에서 전주환을 진압해 경찰에 넘깁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에 빠졌으며 병원에 옮겨진 뒤 수술을 하는 도중 사망하고 말죠. 경찰 진술에서 그는 어차피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선고 공판 직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전주환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죠. 그 이후 계획범죄였다고 말했던 초기 진술과는 다르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울증에 빠져 우발적 범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지만 체포된 후 밝혀진 사실에는 겉감과 안감의 색깔이 다른 점퍼를 이용해 경찰 수사에 혼돈을 주기 위해 옷을 뒤집어 입거나 GPS 정보 조작 목적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는 정황들이 밝혀져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특히나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계속해서 조회해 왔기 때문에 계획범죄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스토킹 및 불법 촬영으로 9년을 선고받고 보복살인으로 40년을 선고받아 총 49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심과 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